멋 모르는 현실에 욕심만 가득해서 빚지고 투기하고 영끌하고 했던 이들의 삶이 이제 서서히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걸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포트에는 1억 2억을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빚을 냈는데, 지금은요 30대 초반 중반에 이제 사람들이 2억 3억은 빚도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5억씩 한 7억씩 빚을 내야 빚 조금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빚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들이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건 당연한 지사입니다. 빚이라는 걸 제대로 갚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수월하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 빚에 짓눌리는 겁니다. 그들은 빚을 30년 50년 갚는다 생각 안 하고 빚을 빌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겠습니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을 빌렸어요. 그 7억을 빌려서 원리금으로 갚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손절해가지고 팔 수 있냐고요? 못 팝니다. 못 팝니다. 다시 집값이 회복될 때까지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못 버티고 주택담보대출 연체해가지고 경매처분 당하는 이들도 상당할 거고, 버티는 사람들은 삶이 매우 우울해지는 거고, 이래저래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소수의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원하는 것을 다시 갖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요, 한번 짓눌리기 시작하면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세후 500만원인데 500만원 받아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250만원 내며 살면 삶이 괜찮아지겠습니까? 그게 DSR 50%잖아요. 근데 이제 DSR 70% 이상인 사람이 300만 명인데 500만원 벌면 350만원 빚 갚는 데 쓰고 150만원 남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라지겠냐라고.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꾸역꾸역 빚을 빚으로 돌려막으며 버티고 있는데, 터지냐 안 터지냐? 터지는 거죠. 물론 빚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냥 빚 없는 삶을 그냥 지금의 삶으로 생각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 실제로 피부로 못 느끼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저의 이제 경험, 치에 이제 미루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무리하게 빚져가지고 허덕이며 살 때 삶이 매우 우울했거든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대출 저기 대출 온 사방에 대출로 해가지고 뜯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월급을 받아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우울하게 한심하게 답답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사는 게 그게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빚지고 살면 그 빚의 무게에 40년 50년을 어떻게 사냐라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물론 처음에야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지역에 뭐 넓고 쾌적한 이제 주거 공간에 산다고 만족감이 있겠죠. 근데 그 만족감은 3개월이다. 3개월 지나가면 그냥 무뎌진다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만족은 3개월인 거, 현실은요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참 막막하고 참 우려스럽고 참 엄청난 얘기인 거죠. 그걸 견디고 지내야 되는데 과연 그걸 견디고 지내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그거 과연 견딜 수 있냐, 괜찮냐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괜찮다고 얘기 못 하거든요.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쉽고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감당 못할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이며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은 차갑고 냉혹하고 냉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이들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다 꼬여가지고 엉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염려하고 살고 빚 안 지고 사는 삶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이 필요할까? 뭐 이런 염려들 걱정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지낼 수 있는 이제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어떻게 좀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들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왜겠습니까? 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좀 더 길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우려하고 더 걱정하며 사는 겁니다. 더 이제 두고 보고 더 지켜보고 더 살펴봐야겠죠.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분히 천천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항상 소득 만들어가면서 오래오래 지내야죠.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이 각 개개인들에게는 나름의 이제 무게와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그 무게와 그 부담을 좀 잘 지켜내면서 잘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들이 볼 땐 되게 웃어 보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고 감사한 거다라는 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불법 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면서 돈 버는 건 되게 대단하고 감사하고 숭고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저 사람은 막디라는 사람, 저 사람은 쓰레기 치우는 사람, 이렇게 함부로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살아가든 각각 제 나름의 고충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말고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고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일하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축하고 절약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이나 대책은 또 스스로 마련해야 되고요. 기가 막히고 특별한 지름길 같은 거 없다, 비법 같은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진실입니다. 함부로 비법을 생각하고 함부로 요행을 바라다가 삶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고 탐욕을 바라는 순간 무너질 수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신중하게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걸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삶이 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생이 많습니다.